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은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입니다. 민생연석회의를 가동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반드시 설치하고 국회 세종시 의사당 설치도 매우 중요합니다.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이 꼭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해찬입니다. 올해와 내년은 한반도 미래에 매우 중대한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냉전의 굴레를 벗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 수 있는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학자 아담 셰버스키는 어떤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전환의 계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화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한동안 견뎌내야 할 고통스러운 전환기를 지나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20년 정도 우리가 해결할 과제가 크게 5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경제적 번영을 누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의뢰의 눈물을 닦아주는 노력도 사회 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지난 100년 동안의 굴곡진 현대화 과정에서 쌓인 사회 곳곳의 적폐를 청산하고 불공정한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넷째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삶의 공간으로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균형 발전, 자치 분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한반도 분단 시대를 마감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평화 경제 시대를 여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들 5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길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해결해야 할 5가지 과제 중에서 핵심은 역시 경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29,74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32,000달러를 넘을 것으로 IMF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3만 달러 소득이면 이미 선진국이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일종의 선진국의 함정입니다. 3만 달러 시대에는 과거와 같은 고도 성장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내려면 우리 현실에 맞는 독창적인 복지 모델, 노동 모델과 혁신 성장 모델을 함께 창출해내야만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로 이루어진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어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입니다. 대전환의 두 번째 과제는 민생 부문입니다. 변화는 국민의 삶 곳곳에 고통을 불러오지만 지금 상황을 박제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사회적 대화뿐입니다. 당대표 직속으로 민생연석회의를 가동하겠습니다. 민생연석회의는 민생부문 대표, 당내 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합의된 계획의제는 당론화해서 정부 정책으로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건물주와 자영업자의 날선 대립을 유도하는 환산보증금 제도,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으로 대표되는 부양가족 의무제도,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영세사업장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문제 등 법과 제도의 굴레 때문에 오히려 배제되고 고통받는 국민들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인 적폐청산과 불공정 해소는 촛불과 국민의 명령인 동시에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필수적인 관문입니다. 경제를 위해 적폐청산을 적당히 하자는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반드시 설치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 청렴 업무의 중심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는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입니다. 재정 문제부터 풀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6대4까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여 중앙사무를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를 전담하는 지방자치연구소 등 특별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 한 분은 지방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분으로 선임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시 의사당 설치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한반도 평화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한반도는 핵과 전쟁의 위협으로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본격적으로 이행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경제교류 협력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 공감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이 꼭 필요합니다. 국회 비준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막을 역진 방지 정책이자 국민적 합의와 지지에 기반하여 대북 협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내년이면 대한민국은 건국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이겨내고 민주화 산업화를 이룬 자랑스러운 100년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도전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압축 성장, 양적 성장, 중앙 집중식 성장을 넘어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둔 포용적 성장을 시작해야 합니다. 70년 분단 시대를 청산하고 한반도 평화경제 시대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포용적 성장 시대에 필요한 것은 명령과 목표가 아닙니다. 대화와 합의, 당사자 간 타협이 꼭 필요합니다. 국가의 목표는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우리 시대의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합의의 결과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합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5당 대표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국회는 당대표 간 협치가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앞으로 5당 대표 회동이 정례화된다면 국회는 국민을 위해서 더 봉사하고 더 큰 희망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가치는 역사에서 배우고 방법은 현실에서 찾아야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학자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갖고 정치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시작합시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대전환의 계곡을 함께 넘어갑시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